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하게 편안해지는 순간,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더 행복한 순간, 아무 말 없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나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억지로 활발해 보이려 하고, 억지로 외향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오늘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던집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진짜 외로움이다. 소로, 1845년, 그의 나이 27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미래가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사회적 지위, 가족들은 기대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완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27살 청년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버드를 나와서 숲에서 산다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있어.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호수에서 몸을 씻고, 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그는 숲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살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소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에서의 2년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월든. 이 책은 처음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실패작이라고 했고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소로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발견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3가지 선물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선물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르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로 떠나기 전날 밤, 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니? 소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가 될 것이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입니다. 타인을 갈구하는 목마름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풍요입니다. 내면이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파티에 있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리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술잔이 오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속에서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진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의 외로움입니다. 가장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롭지 않은 척해야 하고 즐거운 척해야 하고 연결되어 있는 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 그늘이 시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속의 평화입니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월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코 고독한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롭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고독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해서 억지로 누군가를 불러냅니다.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이 우울해서 흥미없는 약속도 잡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것이 이상해 보여서 동행자를 구합니다. 하지만 소로는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고 탐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없고 관심사가 없고 내면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고요함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낼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청년, 겨울 되면 외로워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소로는 그 겨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밤, 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시간, 그 시간만큼 충만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어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싫고 자기 모습이 불편하고 자기 회사가 지루합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면 더 이상 외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도착한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오두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문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완벽한 침묵.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완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기계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공간이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늘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거리의 소음, 끊임없는 자극들. 그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세상의 기준을 듣고 타인의 기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로는 월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에 갔다. 삶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구절은 소로의 철학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 목록이 기다립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 소로는 월든에서 이 질문과 매일 마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호수로 걸어갔습니다. 호숫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 아닌가? 하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이 질문들이 떠오르고 대답이 들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50대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손주 봐야지. 여행이나 다녀. 취미 생활해. 자원봉사 해봐. 모두 좋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표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모든 다른 목소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잡음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만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로는 매일 아침 호숫가에서 명상하듯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이 진짜로 쓰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 즉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SNS를 확인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영상을 봅니다. 우리는 침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불편한 진실들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로가 2년 2개월 2일 후 월든을 떠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살며 뭘 얻었습니까? 소로는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얻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월든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평생 당신을 기다려온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세 번째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풍요. 소로가 월든 오두막을 지을 때 사용한 돈은 단 $28 12센트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1000 정도입니다. 집 하나를 짓는데 100만 원이 채 안 드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집이야? 사람이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소로는 그 작은 오두막에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2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월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욕망을 줄여서.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애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최신 기기,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까? 소로의 오두막은 약 4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옷장도 TV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을 채소를 직접 키웠고 호수에서 물을 길어왔고 나무를 해서 난방했습니다. 하루 생활비는 27센트였습니다. 현대 가치로 약 $10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로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소로는 깨달았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청소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도둑이 들까 봐, 화재가 날까 봐, 집값이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합니다. 당신이 좋은 차를 가지면 그 차가 긁힐까 봐, 사고 날까 봐 늘 신경 쓰입니다. 당신이 명품 옷을 가지면 그 옷을 어디에 입고 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늘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소유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당신을 가진 것입니다.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끌고 다니며 산다. 마치 짐수레를 끄는 노새처럼 그들은 소유물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월든에서의 소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그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월든에 자신의 하루 일과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수에서 목욕을 했다. 그것이 나의 종교 의식이었다. 오전에는 콩밭을 가꾸었다. 그것이 나의 명상이었다. 오후에는 숲을 거닐었다. 그것이 나의 사색이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것이 나의 창조였다. 이 얼마나 단순한 삶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소로는 도시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옷을 사고 음식을 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일한 돈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순환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월든에서는 하루 단 2~3시간만 일하면 충분했습니다. 콩을 심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소로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1년에 300일을 일한다. 나는 1년에 42일만 일한다. 그렇다면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전혀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시간의 주인인 사람이다. 당신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의 모든 시간을 팔아야 한다면 당신은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은 적게 벌어도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당신은 부유한 것입니다. 소로가 월든에서 발견한 가장 큰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자유로워진다. 그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가졌고 그 덕분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로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모으고, 무언가를 쌓아두지만 정작 진짜 필요한 것은 그중 얼마나 될까요? 한번 당신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옷이 1년 넘게 입지 않은 채 걸려 있습니까? 부엌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릇과 도구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까? 서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이 읽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들이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소로는 월든을 떠나기 전 자신의 소유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3개, 접시 3개, 컵 하나, 숟가락 하나, 칼 하나, 도끼 하나,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이것으로 넘쳤다. 당신도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 의미 없는 약속, 중요하지 않은 관계, 덜어낼수록 당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워질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소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그는 진짜 풍요를 발견했습니다. 마무리 혼자만의 숲을 찾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로와 함께 월든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소로는 도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찾아 나선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긍정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선택입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만이 당신이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셋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풍요를 발견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됩니다. 적게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소로는 2년 2개월 2일 후 월든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떠나십니까? 그곳이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소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월든에 온 것처럼 좋은 이유로 떠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도시로 돌아가 내가 배운 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월든에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든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이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배움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소로는 월든을 떠난 후 47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스, 인디언. 아무도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과 자유를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소로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때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소로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앞서 있었을 뿐이다. 그가 월든에서 쓴 글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의도적으로 살라. 삶의 본질만을 마주하라.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마라. 당신도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만의 월든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실제 숲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 30분 혼자만의 산책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주말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만의 월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침묵이 빈곤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을, 단순함이 결핍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소로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숲에 간 이유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당신도 당신만의 숲을 찾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삶을 발견하라. 그 삶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소음 속에 있지 않고, 소유 속에 있지 않다. 그 삶은 당신 안에 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만의 월든을 찾고 당신만의 침묵을 발견하고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소음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